불안한 글로벌 상황과 계속되는 무역 수지 적자 속에 정부는 내수 경제와 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역 적자 터널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달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던 무역 수지가 이달 들어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수익 감소가 더 크게 늘어나면서 불황형 성장에 빠졌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무역 수지, 수출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좀 뭔가 희망이 보이나요?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15개월간 이어졌던 무역 적자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회복되고 이제 적자도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서 9월 이후에는 우리 수출 성적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많이 기대를 걸었는데 예상만큼 중국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수출이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밝게 보시는 건가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예. 그 주요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 주요국의 경기 회복이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고 또 중국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문제 때문에 예. 리오프닝 효과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하반기에 이제 전망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우리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2차 전지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이 하반기에 계속 좋을 것 같아서 뭐 대내외적인 여건이 좀 어렵지만 예. 우리 수출이나 무역은 이제 계속 좀 그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 회복이 이 수출 플러스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반도체 경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반도체는 뭐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이제 절대적인 품목이고요. 예.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주요 업체의 감산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도 이제 낸드를 중심으로 좀 회복될 거고 또 이 챗 GPT 같은 이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요구하는 그런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서 예. 그 가격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기업들의 그 어떤 경영 성적도 아울러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에 아주 핫한 게 2차 전지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업종 주가가 막 폭등을 하고 있고 일부 업종은 무슨 얼마요? 150만 원 예.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인데 2차 전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우리 업종인가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예. 어떤 부작용을 우려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일면 사이드 탑으로 얘기가 있었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고요. 예. 지금 주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자동차 업체들의 그 어떤 러브콜이 우리 업체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내수도 줄고 기업 소비, 정부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도 줄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GDP 성장은 플러스다. 이거는 더 우리 경제의 악재 아닙니까? 위험 요인 아닙니까? 예,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수입이 줄었던 가장 큰 이유가 유가 하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우리 비용 절감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적어도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어떤 안 좋은 징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선진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직 우리도 수출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런 비관적 측면이 이제 제기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그 기업 환경,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예.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투자가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신이나 외국의 전문기관들이 하는 전망도 다소의 미소 조정은 있지만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근본적인 추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하반기 경제 반등을 위한 핵심 산업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뭐니 해도 우리는 수출이 최고 중요한 그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이제 수출 관련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뭐 전 부처가 이제 산업부화가 돼서 어떤 수출에 매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산업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180조 이상에 달하는 사상 최대 무역 금융과 각종 업종별, 지역별 대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 수출 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못지않게 그 투자도 중요한데요. 예. 네. 단기적인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를 위해서도 투자 활성화가 중요한데 저희들이 최근에 그 7개 그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예정된 투자가 620조 원입니다. 예.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과거에 볼 수 없던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계에도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이른바 정부의 이제 산업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는 없어져야 될 그런 규제들이 아직 남아 있죠. 우리 새 정부에서 예.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그 규제 개혁이고 그 규제 개혁을 결과로 인해서 많은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경련에서 발표했듯이 예.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면 하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업이 17개나 됩니다. 그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예. 우리 규제가 많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무엇이 킬러 규제나 이렇게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결국은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거나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킬러 규제를 보고 있고 얼마 전에 국조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예. 15개 킬러 규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국조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합심해서 그런 킬러 규제를 빠른 시간 내에 그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리 차관님이 보실 때 가장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좀 풀어달라. 환경 규제가 굉장히 좀 센 거 예, 같고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점점 산업이 첨단화되어 갈수록 예. 이제 화학 물질이라든가 뭐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재활용 문제 그런 거 포함해서 환경 규제가 굉장히 걸리는 경우가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노동 개혁도 중요하고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환경 규제도 그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우선순위를 둬서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20일 첨단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특화단지 지정이 갖는 의미 또 앞으로의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정말 저희들이 그 어떤 야심찬 계획을 하에서 이제 7개 첨단 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하고 또 소부장 단지도 2차로 5개 그 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예. 그 의미는 내수 시장이 작고 해외 시장이 큰 특성상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그 해외 투자는 해외 투자대로 진행을 하면서 핵심 역량은 국내에 남기고 보존한다는 그런 소위 마더 팩토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 저기 국내에 30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은 그 우리 삼성이 이제 텍사스에 투자한 그 금액의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고 최첨단 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우리의 산업 전략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대부분의 그 저 첨단 전략 산업 단지와 소부장 특화 단지가 예. 비수도권에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산업단지가 없어서 새로 만든 게 아닌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업들이 입주해서 어떤 정부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번 광범위하게 재정비를 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 단지는 기존 산업 단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산업 단지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런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인프라에 대해서도 과감히 투자를 하고 또 각종 절차도 면제해주고 용적률 같은 어떤 각종 규제도 대폭적으로 완화해 줌으로써 기업의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는데 다른 기존의 산업단지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요 광물이나 이렇게 이제 소재 같은 거는 중국 쪽이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코가 깨는 얽매이는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또 부작용도 있는 게 아닌가. 한중 관계가 위태로울 때마다 항상 그 부분이 산업적으로 이제 위험 요소, 리스크로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예.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셀을 중심으로 하는 완성품이고요. 여전히 광물이나 이제 그 부품 쪽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최근에 이제 IRA 영향으로 중국산이 미국 진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새만금 등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줌으로써 우리 국내의 그 생태계를 조금 그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 기업들이 그 중국의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광물이라든가 부품의 어떤 그 자립화, 그다음에 그 해외 개발 등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중국에 어쩔 수 없이 좀 의존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 중국에 의존이 없더라도 완전히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가 이렇게 뭐 썩 매끄럽다고는 볼 수 없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산업적인 리스크로 지금 정부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중국 시장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한 450억 불 이상의 흑자를 보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한 240억 불 이상의 적자를 보는 시장으로 오히려? 예, 바뀌었고 그게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추속적으로 있는 문제고 그것이 이제 원인은 보면은 중국의 경쟁력 자체가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예. 또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대응해서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중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그런 이제 기업들의 노력에 부응해서 또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유통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또 주요 기업 제품별로 기술 개발이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함으로써 중국과의 어떤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잠식 등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궁금한데요. 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저희들 여러 차례 밝혔다시피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예. 또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벌써 양국 정상 간의 정상회담만 4번 할 정도로 굉장히 양국 관계가 이제 해빙 무드에 들었었고 예.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기업에서는 과거 우리가 소부장 자립화를 많이 했는데 예. 그것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뭐 저희들이 이미 개발한 그런 소부장 품목과 기술들은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또 그 소부장 자립화 노력은 계속 추진합니다. 예. 다만 반도체를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미세 공정 경쟁에서 벗어나 첨단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반도체 전체의 생태계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반도체 외에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일본과 공동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던가 하는 협조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원시켜서 우리의 어떤 우리 자원의 공급망 이런 부분도 확대하는데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요즘 전기 요금이 인상되면서 여름철 냉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114만 명까지 확대하고 또 가구당 지원 규모도 7.5% 늘려서 굉장히 대폭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기요금 인상분이 있는데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좀 부담이 좀 완화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이번에는 또 산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이번에 냉방 대책에 참여하고 있고 교육부가 별도로 1.1조 원에 달하는 큰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의 어떤 냉방비 보조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교체 같은 것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들이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이제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4만 5천 명 정도가 참여하던 그 프로그램에 지금은 60만 명 넘게 참여하고 있고 또 7월부터는 또 인상폭이 확대되어서 뭐 열심히 절약하시면 한 30% 이상 전기 요금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이제 산적한 현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좀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걱정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 덜어주게 나섰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였는데요. 이제는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면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65살 이상 노인이거나 영유아 또는 장애인 등 최소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인 요양병원 같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름 에너지 바우처의 총 지원 금액도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해 29,600원이었던 1인 가구의 지원 금액이 31,300원으로 늘어났고요. 4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95,200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불렸던 곳이죠. 이곳을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요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름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만약에 여름 바우처가 부족하다면 겨울 바우처에서 최대 45,000원까지 당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당겨 쓰기를 희망한다면 바우처를 신청할 때 선택해야 하고요.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담당 서비스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 직원 중심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사람 중심 경영. 직원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끈다는 게 핵심인데요. 사람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성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김성한 DGB생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 대표님께서 그 사람 중심 기업가 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떤 상이고 어떤 기관에서 주는 상인가요? 근래에 예. K 열풍이 글로벌리 대단합니다. 그렇죠. K-팝, K-푸드, K-컬처, BTS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근자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영학 그리고 한국 경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SB라고 세계 중소기업 학회가 있습니다. 예. 1955년에 발족이 되었는데 그 기관에서 한국 경영에 대한 예. 시상식을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에 대한 시상식을 하게 됐고 예. 제가 수여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기업가 정신인데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이다. 이건 조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을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모바일 혁명, 디지털 혁명 이렇게 일컫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하이테크가 발전할수록 예. 하이터치가 굉장히 요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 중심 경영에서 과정 중심 경영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저는 같은 성과라도 착한 성과가 있고 아픈 성과가 있는데 좀 착한 성과라는 것은 바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을 실천할 때 나오는 예.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서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제가 CEO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스스로 신바람이 나서 업무에 몰입하고 그럴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CEO 역할이다. 이렇게 제 나름 정의를 내려봤고요. 예. 그러다 보면 창의적인 문화 그리고 도전하는 문화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싹트게 되고 예. 거기서 제가 중요한 덕목으로
공자가 말씀하신 근자열 원자래를 인용해서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 근자열 원자래는 섭공이 공자에게 정치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공자가 근자열 원자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쁘게 해주면 멀리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저는 경영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프로그램, 이행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CEO의 역할이 기업 경영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 기업 경영에 있어서 5E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5가지 E. 예, 5가지입니다. 첫 번째, empathy, 공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mpowerment, 권한 위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enablement, 역량 강화. 그리고 네 번째, equity, 공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ESG를 꼽아서 5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5E. 예. 그러면은 이 엠퍼시 이거는 뭡니까?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농명의 정신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먹잇감이 생기면 혼자 먹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슴입니다. 사슴은 먹잇감이 생기면 함께 먹자고 무리들을 모으기 위해서 웁니다. 그걸 사슴 녹자의 울음명자. 울명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농명 정신을 평소에 많이 얘기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도시락 번개 미팅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직접 SNS로 소통을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동호회 지원이라든가 직원들이 원하는 시차 출근제, 출퇴근제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권한임, 임파워먼트는 뭡니까? 임파워먼트는요, 우리가 보통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성군으로 꼽는 조선시대 왕은 세종대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1418년에서 1450년까지 재위를 하시는데 어록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임현사능이었습니다. 임현사능. 현자에게는 맡기고 능자에게는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자에 머물러 있는 직원을 저자로, 라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1인칭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권한 위양이 철저히 필요하더라. 그래서 월 1회 임원 없는 날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월 1회 부서장 없는 날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좀 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인에이블먼트는 뭡니까? 직원들이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줘야 합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사고의 언박싱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려면. 그래서 아주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외부의 아주 유수한 강사를 모시고 직원들이 한 번씩 듣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한 권씩 선정하면 회사에서 사줍니다. 그래서 독서 책을 한 달에 한 권은 꼭 책을 읽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읽고 나서 토론회도 가지고 보고 싶은 교양 프로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회의실에서 봅니다. 그러면 도시락은 회사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네네.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군요. 예. 공정, 에퀴티는 뭡니까? 조직의 힘은 공정에서 나옵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회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담에 나오는 춘풍추상을 조직원들과 함께 아주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 발표도 하기 전에 꼭 공개를 하고 먼저 투명하고 공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PI도 1대1로 합의를 하도록 하고 부서별 자랑 대회도
엽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부서장을 우대합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중요시 여기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본주의 극한 경쟁의 시대에서 수익 예. 창출이 지상 목표인 이 시대에 예. 과연 이렇게 경영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뭐 조직원들 내부에서도 부장이 뭐 부원들에게 또 임원이 일반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 갑질이 개인이나 집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자기 편의주의로 음.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때문에 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그 원인은 배려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입니다. 예. 배려가. 그로 인해서 권위주의를 좀 타파하고 권위는 살아있지만 권위주의는 타파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 사람 중심의 경영, 또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좀 우리보다는 좀 먼저 시작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영국 옆에 한 500만 명 되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인당 GDP를 보니까 10만 불이 넘고 세계에서 세 번째더라고요. 왜 그럴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는 1인당 사회공헌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갈등 지수가 굉장히 낮고요. 아. 예, 그리고 또 협의하고 조정하는 조정력이 예.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지수도 높고. 근데 이게 CEO가 또는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성과는 어떠냐 이거예요. 기업 성과는요, 결국 조직원들이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하듯이,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조직원들이 스스로 몰입할 때 예.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고, OECD에 예. 저희 회사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사례가, 성공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직장 내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맞아요. 이런 분들을 상대로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사람 중심의 기업가 정신을 발현해서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따라서 이슈도 바뀌고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기능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도전 정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도전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예, 예. 만들어주는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제가 가보니까 예. 자녀가 셋이면 모든 세금이 제로입니다. 더 나라 이거군요. 예, 애를 많이 놓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보고 예.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식 또 회사의 어떤 사람 중심의 경영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만의 노하우도 있습니까? 저는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해 보니까 예. 인재는 인성이 중요하고 재능은 두 번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마음 먹고 재능을 쌓아갈 수 있는데 예. 인성이 나쁜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도 예. 조직에 그래 기여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인성, 배려심이 있는 인재로 키워나가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지금을 보통 통섭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섭자를 파자해 보면 귀자가 세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귀자 세 개는 많이 듣고 또 들으라고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커야 되겠다. 그래서 롱런 하려면 롱런 해야 된다. RUN 하려면 LEARN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항상 롱런 공부를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기업가들, 또 CEO들, 그리고 또 일자리를 꿈꾸고 있는 젊은 층 모두 좀 와닿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기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예. 기업의 시작은 도전이고 성공한 기업의 끝은 나눔이다. 이제는 단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은 오래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유사일에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경영에서도 예. 지속 가능 성장하는 기업은 분명히 기저에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이 깔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퍼니 어원이 꼼빠니아입니다. 꼼빠니아. 예, 꼼빠니아는 함께 빵을 키워서 나누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아.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은 제가 해보니까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한 바퀴는 경영자, 사용자가 되고 한 예. 바퀴는 노조가 됩니다. 예.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래서 그 두 바퀴를 공생으로 인식해야지 서로 적대시할 때는 절대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항상 공유하고 공감하고 강조하는 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학위 공부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가기 위한 공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 자기한테 맞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이 되고자 예. 계속 노력해 갈 것입니다. 예. 오늘 한편의 아주 명강, 경영학 명강을 들은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또 사람 중심 경영이 무엇인지, 우리 또 젊은 직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젊은이들은 어떤 꿈을 또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 경영 방법을 고민하는 기업가들이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